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주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루미널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경우에는 재무 분석 영상으로라도 화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루미나라는 회사는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로 아직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펙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중 하나인 여기 Gores Metropolis 티커로 GMHI라는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기사와 같이 Self-Driving Auto Startup Luminar Coming Public via $3.4 billion SPAC Merger 이라고 돼 있죠. Self-Driving Auto Startup 루미나라는 회사는 3.4조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면 말이죠. 실제로 여기 LAZR이라는 티커 이름으로 나스닥에 등록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상장이 실제로 된다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으로 자리를 잡을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는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으로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아이리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라는 제품, 이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 아이리스 그리고 하이드라라는 라이다는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여기 아래와 같이 볼보나 캔버스, 콘스, 1517과 같은 많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파트너십만 해도 2017년도에는 4개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지금은 50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라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라이다, 풀어서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이라고 합니다. 라이다의 역할은 3D Mapping of Surrounding 이라고 하여서 주변의 환경을 3D화하여서 보여주는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면 말이죠. 라이더 시스템 내부에 이렇게 여러가지 모듈들이 있습니다. optics도 보이고요. Light Source, Diffuser, Computing Unit, Signal Processor 등등 많습니다. 맨 처음에 라이트가 Light Source를 통해서 나와서 말이죠. 여기 Light Diffuser를 통해서 여러 개의 비주로 퍼집니다. 그럼 퍼진 빛이 optics를 통해서 빠져나와 이렇게 물체 쪽에 빛을 쬐겠죠. 빛은 물체로부터 반사가 되어서 다시 옵틱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빛은 포로 디텍터를 통해서 감지가 되고요. 감지된 빛은 시그널 프로세서와 컴퓨팅 유닛을 통해서 이렇게 3D 영상으로 제작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빛이 돌아오는 시간과 그 빛의 속도를 계산하면요. 그것에 대한 거리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체가 라이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한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루미나의 제품이 아닌 마이크로비전 회사의 라이더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라이다는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다를 파는 제품은 아까 영상으로 보신 마이크로비전 회사의 제품 말고도 벨로다인과 같은 기업들의 제품처럼 시중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미나 라이다가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답은 이 comparison 차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value를 시작해서 벨로다인, 로버센스, 어스터, 슈어스타, 이베오까지 라이다를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말이죠. 적게는 이렇게 $600부터 그나마 이 표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보이는 10,000불에서 20,000불 사이의 제품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자동차 회사들도 이러한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자동차 가격을 높여서 시장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가격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루미나 회사의 라이더라는 것이죠. This lidar is so cheap it could make self-driving a reality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라이다는 너무나 싸고요.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self-driving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밑에 보시면요. Luminar says its new lidar sensor will sell for as little as $500 compared with
75,000 bucks for the industry leader 이라 적혀 있네요. 지금 현재 이 라이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가장 비싼 라이다가 75,000달러라는 것에 비했을 때 루미나가 제공하는 이 새로운 라이다는 고작 500달러밖에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라이다의 정체가 여기 아이리스 센서라는 것이고요. 2파운드도 안 한다고 적혀 있네요. 참고로 이 2파운드는 킬로그램으로 했을 때 한 0.9k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ize of a soda can이라 적혀 있으니까 탄산음료의 사이즈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It should be easy to fit onto the car's bumper라고 되어 있네요. 자동차의 범퍼에 매우 쉽게 장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격이 낮은데 선명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루미나의 경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가 아이리스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더의 퍼포먼스는 크게 이렇게 레졸루션 그리고 레인지로 측정이 되는데 아이리스의 경우는 250m까지 볼 수 있어서 65마일 per hour 즉 시간당 104km의 속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 7초의 반응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물체 또한 45m 이내에는 모두 감지를 할 수가 있어서 1초의 반응 시간까지 준다고 하네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말이죠. 루미나의 기술이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경쟁업체들이 200m 이하의 거리에 150 이하의 레졸루션 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루미나의 기술은 이렇게 여기에 위치한 것을 보아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실제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 말이죠. Volkswagen's self-driving division Audi AID picked luminal system from a crowded field impressed by its range and resolution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루미나의 기술이 폭스바겐 자동차의 기업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뽑힌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이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AID considered offerings from the dozen of the lidar companies, but it was ultimately won over by how far the luminal lidar sees, about 250 meters, and how good its resolution is 라고 적혀 있습니다. 12개의 업체 중에 루미나의 라이다가 뽑힌 것은 250m까지의 감지를 할 수 있는 거리와 높은 레졸루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루미나의 아이리스라는 제품이 실제로 가격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저렴하게 측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또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어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 루미나라는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기술력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루미나가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체력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밸런시시란 현금과 그리고 부채를 비교해서 과연 이 기업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충분히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루미나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최대한 알아보고자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밸런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asset과 그리고 liability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asset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보유 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ash and cash equivalent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여기 보시면요. 루미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미나라는 기업과 고울스가 합병을 통해서 나중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또한 루미나와 고울스의 재무제표를 합쳐가지고 실제로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루미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21년 달러를 갖고 있었고요. 특정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164밀리언 달러를 추가로 걷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7밀리언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써 루미나는 177밀리언 달러를 갖게 됩니다. 이 177밀리언 달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자면은 20643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이고요.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164337을 얻었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7841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이 괄호는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비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루미나는 이렇게 177밀리언 달러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숙지해 두시고요. 이제는 고울스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고울스는 원래 1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었죠.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406밀리언 달러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106밀리언 달러 여기 있죠. 그리고 44337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32039가 또 나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330927이라는 고울스만의 현금 자산이 나옵니다. 여기 프로포마 컴바인드를 해가지고 이 루미나와 고울스의 현금 자산을 합치면은 나오는 금액이 바로 508066해서 508밀리언 달러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330927이라는 가격과 아까 제가 루미나라고 이제 나온 이 현금 자산을 더하면 말이죠. 508066에서 508밀리언 달러가 도출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assuming no redemption이라는 부분과 assuming maximum redemption에 따라서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redemptio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이 뜻이 뭐냐면 말이죠. 먼저 상황이 이제 투자자가 100만 달러를 이제 루미나라는 회사에게 주고요. 루미나는 그 대가로 그것에 상응하는 주식을 투자자에게 줍니다. 100만 달러치를 말이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 투자자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리뎀션 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은 다시 주식을 리턴을 하고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assuming no redemption이니까 투자자가 이제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요. assuming maximum redemption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갖고 있는 주식 지분을 전부 다 줘버리고 다시 돈을 가져갈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만 봐도 얼마나 회사가 많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말이죠. 이 루미나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기업이다, 전망이 밝은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말이죠.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계속 주식을 갖고 있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회사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리뎀션을 해서 돈을 다 갖고 가기를 원할 것이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알아본 결과 이 회사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assuming no redemption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캐시를 알아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asset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liabilities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account payable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제약사에게 1년 이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3밀리언 달러가 잡혀 있네요. Proforma combined라고 돼 있죠. 그리고 accrued expense and other current liability 해가지고 이 부채에 대해서 딸려 들어오는 그런 비용이랑 현재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가 잡혀 있네요. 그게 바로 5밀리언 달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urrent portion of the long-term debt 해가지고 장기 부채가 이렇게 잡혀 있네요. 약 78만 8천 달러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total current liabilities 같은 경우는 9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non-current liabilities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에, 즉 장기적으로 10년 또는 20년까지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long-term debt가 잡혀있지 않고요. warrant liabilities도 없습니다. other long-term liabilities를 보면은 약 1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total current liabilities와 total non-current liabilities를 합쳤을 때 약 이 회사는 10밀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current cash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부채이기 때문에 안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루미나의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루미나가 갖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미래에 루미나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말이죠. 참고로 저희 주관적인 의견도 담겨있는 동시에 실제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임원진들의 의견 또한 들어가 있음을 말씀해드립니다. 보신 바와 같이 2020년 예상 매출액은 15밀리언 달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부터 볼보와 함께 첫 공장 생산을 하여서 매출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2022년에는 35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찍다가 2023년을 시작으로 124달러, 124밀리언 달러, 418밀리언 달러, 그리고 837밀리언 달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매출액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베이스 라이더 하드웨어 쪽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ADAS Proactive Safety Solution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라이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이 Highway Autonomy Solu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2025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90%의 이 매출액은 지금 현재 현존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단순히 협업이 아닌 실제 공장 생산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현재 수주를 받았으며 나중에는 말이죠. 8개의 프로그램까지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10개의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2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Gross Profit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Gross Profit은 참고로 매출액 빼기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성장성이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은 이렇게 22%로 시작해서 2023년은 51%, 그리고 다음은 61%, 64%까지 매우 크나큰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OEM 업체들과 함께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수조원의 R&D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둘째는 말이죠.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외주를 통해 대량 생산을 낮은 가격으로 이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OM, Bill of Material per Unit이라고 해서 기술력 발전에 따라 생산 단가가 적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기 BOM 쪽에 좀 더 치중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리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BOM은 $500 이하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량 생산에 따라 이렇게 $100 이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네요. 만드는 데 대한 비용이 줄어들면 말이죠. 당연히 그에 따라 아이리스의 이 ASP, Average Sales Price가 줄어들 것이고요. 이에 따라 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아이리스를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리스가 너무 싸졌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 Gross Profit은 미래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입니다. EBITDA의 경우 순이익에서 텍스나 이자 및 감가상각의 비용을 더한 것으로 실제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3년까지는 이렇게 EBITDA가 마이너스 51밀리언 달러로 되어 있으나 2024년에는 흑자 전환을 이렇게 하고요. 2025년에 EBITDA는 44%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EBITDA가 흑자 전환을 하면요. 순이익도 웬만하면 흑자 전환을 했을 텐데요. 흑자 전환을 한 상태에서는 매년 들어가는 이 예산을 뺀다고 해도 이렇게 2024년에는 그리고 2025년에는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흑자인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회사는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고 밸런스시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높이사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기업에는 볼보가 있겠습니다. 양사의 협력을 통해 2022년 볼보 자동차에는 루미나의 라이다인 아이리스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볼보는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루미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볼보가 루미나를 선택한 이유에서는요. 루미나가 갖고 있는 이 퍼포먼스가 볼보가 지향하는 이 세이프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향상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루미나는 두 개의 시스템의 퍼포먼스에 향상을 시켜줍니다. 하나는 ADAS라고 해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고요. 또 하나는 Autonomous Driving 해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HO에 따르면 말이죠.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약 135만 명이 육박하며 5천만 명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그 중에서 95%는 휴먼 에러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ADAS와 Autonomous Driving의 혁신적인 발전을 줄 수 있는 루미나의 라이더는 안전이라는 요소에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실제로 루미나의 아다스의 경우 보고되어 있는 충돌 사례를 7배나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웨이의 자율주행의 경우는 말이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퍼포먼스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발췌되는 민감한 데이터들을 통한 분석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갖고 있는 루미나의 퍼포먼스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라이다를 만드는 루미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상장 기업이기는 하지만 고르스라는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상장만 해준다면은 앞으로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셨다시피 2022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는 확연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만약 이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100% 상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한 점 또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나 또 다른 의견 및 생각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럼 또다시 좋은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봐요. See you later.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